네, 안녕하세요. 닥터 부자아빠입니다. 네, 오늘의 주제는요. 수도권 6억 이하 아파트, 이런 지역은 계속 오른다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. 일단은 기사를 제가 하나 좀 캡처를 한 겁니다. 네이버 기사를 캡처를 했는데, 위의 기사와 아래 기사가 서로 좀 상반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위의 기사를 한번 보면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6개월 만에 최저다. 그래서 거래 절벽도 심화되고 있다. 8주 연속 매수 심리가 좀 하락을 했고, 이는 뭐 대출 규제의 영향이다. 그래서 매수 심리 하락이 서부권은 매수자 우위로 역전을 했고, 뭐 서부권 기준점이 뭐 이하다. 뭐 이런 식으로 하락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. 아래를 한번 볼게요. 아래쪽에 보면은 수도권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100%다. 즉 분양만 하면 완판이래요.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률이 사상 첫 100%다라는 겁니다. 즉 사실상 주택이 하락을 하고 하락기로 반전이 되려면은 이 분양 자체가 100%가 되면 안 돼요. 미분양이 나와야 되는데요.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쵸?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이제 한국부동산원 기준인데 전국 지난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 변동을 보면은 11월 첫째 주 기준입니다. 역시 세종만 소폭 하락을 했고요. 전국적으로 뭐 수도권, 지방의 상승률 자체만 둔화됐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즉 플러스인 상황입니다. 이렇게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. 이제 허그에서 분양률 동향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발표를 했죠. 이제 3분기 기준입니다. 4분기는 아직 집계가 안 됐겠죠. 이제 7월부터 9월까지 평균 초기 분양률이 100%로 집계가 됐어요. 분양을 하면은 다 완판이 된다는 겁니다.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요, 2014년 10월 이제 허그가 이 통계를 집계한 이래 사실 100%는 사상 처음이에요. 그렇죠? 한편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은 거래가 가능한 유통 매물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특히 이제 다주택자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. 지금 양도세 기준을 보면은 지방세 기준으로 더해가지고 좀 볼게요. 2주택자 양도세 중과까지 한다라고 하면은요 최대 71.5%고요. 3주택자는 최대 82.5%까지 세금을 내야 돼요. 즉 내가 양도 차익이 거의 한 10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요 이 중에 8억은 세금인 거죠. 거의 한 8억이 세금이기 때문에. 이거를 그냥 매도할 사실 다주택자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유통 매물 자체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고요. 즉 시장에 매물도 안 나오는데 최근에 가계부채 대책을 또 내놨죠. 총 대출이 2억이 넘으면은 내년부터 뭐 DSR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. 이 규제가 뭐냐면은 사실 매수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게 하고 살 수도 없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. 그래서 이런 규제를 DSR 규제를 하게 되면은 연소득이 한 5천만 원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현재 기준으로는 뭐 2억 8천인데 이게 뭐 내년에는 2억 뭐 1억 5천까지 주담대 가능 금액이 계속 줄게 되죠.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분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점점 없어지거나 아예 주택을 살 수 없게 되는 환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. 또 이제 현재 또 주택 상황을 또 보면은 국내 시장 자체는 얼어붙었는데 그쵸? 외국인들은 국내 부동산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. 정말 국내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도 국내 부동산 자체를 사지는 않아요. 근데 국내 같은 경우 이런 규제나 대출 규제나 뭐 양도세 중과 때문에 사거나 팔 수가 없지만은 외국인들은 그런 규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만큼 이제 서울의 특히 뭐 수도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,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의 용도 그리고 투자성이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도 아직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
또 이제 이런 오피스텔, 이제 비주택이죠. 비주택의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. 뭐 1000대 1이 넘어요. 사실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한다, 그리고 하락 반전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비주택으로도 사실 미분양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, 사실 현재로서는 그렇지가 않죠. 즉 규제를 피해서 투자자들이 풍선효과가 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. 네. 뭐 이런 상황인데 전세 대출을 또 분할 상환하라고 하죠. 이게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장에서 벌써 패닉이다. 주택을 지금 살 수도 없어가지고 무주택자가 내가 지금 전세로 갔는데, 그쵸? 전세로 갔는데 사실 원리금을 상환하라는 얘기는 월세로 살아라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. 그쵸? 근데 원리금 부담액을 보면은 2억 원을 빌리면 거의 100만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러신 분들은 사실 계속 원리금을 납부하는 것보다는 아마 고가의 주택은 살 수 없겠지만은 이런 6억 이하의 아파트로 매수세가 또 될 수도 있는 거다라고 분석이 되는 겁니다. 그렇죠. 계속 내가 뭐 원리금을 이렇게 이자를 부담하면서 내는 것보다는 내 집을 그냥 바로 사는 게 더 나은 겁니다. 6억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DSR 규제도 받지 않으니까 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주택들이 앞으로 매수세, 그러니까 실수요자의 매수세가 붙을 걸로 좀 예상이 되는 주택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. 물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살 수 있는 주택 자체가 거의 없고요. 그래서 경기도나 인천 쪽으로 이런 실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요. 잠실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 예비 신랑입니다. 현재는 잠실 인근 빌라 원룸에서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. 내년 초 결혼 예정이라 신혼집을 구하고 있습니다. 신용대출 포함 2억 원의 자금과 담보대출까지 받는다면 약 5억대 아파트까지는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아니면 현재 직장 인근 투룸 이상 빌라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하고 남은 1억 정도로 덕정역 주변에 있는 주공 2단지를 매매하는 것은 어떨까요? 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. 즉 거주와 투자를 할 것인지 거주와 투자를 분리할 것인지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. 일단은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절대적인 가용 자금 자체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. 그리고 살 수 있는 물건 자체도 그렇게 어떤 메리트 있는 그런 투자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2번의 선택지보다는 1번의 선택지로 좀 더 무게를 실어드리고 싶습니다.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. 네. 일단은 보신 단지가 여기인 것 같습니다. 덕정역 주변에 가보시면은 몇 개 이런 아파트들이 쭉 있는데 구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쭉 내려와 보면은 덕정 이 주공 2단지가 있습니다. 이 단지 같은 경우에 매매가가 소형 평형 기준으로 보면 49제곱미터가 한 2억 8천 정도 하는데 뭐 전세가를 잘 받는다라고 하면은 1억 후반에서 거의 한 2억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실투자금은 1억 정도로 가능하기는 해요. 그래서 여기를 이제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를 사실 들어가는 주된 이유는 이제 외곽 지역이잖아요. 가장 주된 이유는 사실 이 GTX 노선도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근데 GTX 노선도를 잘 보면은 덕정역이 GTX C 노선입니다. 그렇죠? 물론 이제 GTX A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미 착공을 했고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.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GTX C 노선 같은 경우에는요, 사실 언제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노선이에요. 그래서 이 덕정역 일대는 사실 GTX C의 가능성, 그죠? 이 호재만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호재만으로는 투자를 선택하기가 조금 약하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저는 좀 더 입지를 좀 좁혀가지고 거주와 투자로 볼 수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현재 송파구 잠실동에서 직장을 다니고 계시니까 뭐 굳이 뭐 너무 멀리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인근에 보면 이제 구리시 정도를 검토하시면은 저는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
구리가 물론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이 지하철 대중교통이 조금 돌아갑니다. 잠실까지 가려면 돌아가게 되는데 사실 이제 8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8호선이 개통이 되면은 잠실까지 즉 이제 강남권까지 이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노선이다 보니까 사실 투자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네. 그래서 구리역 쪽 위쪽에 가보시면은 요런 인창 주공이란 단지가 있습니다. 여기 몇 개 단지가 있는데 주공 4단지도 있고요. 1단지도 있고요. 뭐 초등학교도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도 저는 괜찮을 거다고 생각이 되고요. 충분히 그 정도의 가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여기가 뭐 중형 이상의 평형을 살 수가 없어요. 현재 작업으로 보면은. 근데 소형 평형으로 보면은 요런 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주와 투자로서 현재 충분히 검토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보셨으면 전 좋을 것 같고요. 게다가 이제 인창 주공 4단지, 뭐 1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역시 같은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추진위에서 인창 주공 4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동의서 진구를 뭐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최근에 서울시에서 고시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재정비 주민 공람안인데요. 물론 이제 제가 추천드린 지역이 이제 경기도잖아요. 근데 경기도하고 서울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. 서울시에서 이런 공모안을 혹은 뭐 리모델링 안을 이렇게 잘 만들게 되면은 사실 경기도에서는 이걸 대부분 다 차용해서 갖다 쓰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. 즉 오세훈식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겁니다. 임대 조건도 없고요. 용적률 자체도 최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주택 자체도 사실상 호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단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주택 시장 자체가 좀 혼조세요.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의 매수 심리는 둔화가 되는데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좀 100%인 이런 상반된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즉 주택 규제로 인해 가지고 비주택인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도 과열인 상황입니다. 일부 단지는 뭐 1000대를 넘어가고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 또 규제로 인해 가지고 전세의 이 원리금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는 앞으로는 이 6억의 아파트로 좀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겁니다. 원리금을 100만 원 이상 낼 바에는 내가 대출 받아 가지고 6억의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움직임들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30대 중반 예비 신랑 신혼집 매수 문의를 주셨는데 이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하셨어요. 문의를 주셨어요. 전세로 거주하시면서 뭐 덕정역 일대 아파트를 갭으로 살지 아니면은 거주와 투자로서 5억대 아파트를 매수할지라고 하셨는데요. 저는 이제 덕정역 일대 갭 투자보다는 후자로 좀 손을 들어 드렸고요. 그래서 추천 지역은 이제 직장하고 조금 인접해서 출퇴근이 가능한 인창 주공 일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이제 8호선도 연장이 되고 리모델링도 추진 중에 있고 거주와 투자로서 충분히 적합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그런 단지고요. 특히 이제 6억 이하니까 이런 지역들을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.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닥터부자아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